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화이팅! 안녕! 영상 보시다가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이것도 궁금하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그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유진 노무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백지복습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저는 2차 시험장에서 매 시험마다 각 10분씩이 다 남았습니다.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10분이 남았냐? 그건 저만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게 뭐였냐면 저는 목차를 잡지 않고 바로 답안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. 강사님들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차 잡는데 뭐 5분에서 한 8분 정도 써라, 뭐 쟁점 잡는데 몇 분 써라, 뭐 본론 쓰는데 몇 분 써라, 뭐 막판을 마무리하는데 몇 분 써라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하다가 보니까 아니 이거를 왜 굳이 목차를 잡아야 하는가, 내가 전체 흐름을 좀 꿰차고 있으면 굳이 목차 잡는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지 않고 바로 쓰는 것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백지복습을 어떻게 했냐면 사례를 딱 읽고 나면요, 머릿속에서 그 흐름을 떠올려요.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. 그러고 나면 목차를 별도로 연습장에다가 왜 이렇게 목차 잡는 연습지가 별도로 나오잖아요. 2차 답안지 보면 거기에다가 별도로 잡지 않고요, 바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쓰는 연습을 백지복습하면서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제 그 수험생활 그 책상을 돌이켜보면 항상 옆에 그럼 이면지를 요만큼 쌓아두고요, 그 이면지에다가 매번 바로 목차부터 그냥 쭉 써내려가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. 로마자 1, 뭐 문제의 쟁점, 뭐 2, 뭐 학설, 뭐 3, 판례, 뭐 이건 좀 간단한 부분이겠지만 문학 판검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해요. 처음에는 저도 목차를 시간을 할애해서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분명히 예를 들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포섭을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내가 알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았고 두려웠어요.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써내면 어떡하나, 너무 아깝지 않나, 그럼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지? 를 고민해 봤을 때 목차 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감하게 목차 잡는 시간을 할애를 하지 않았고요. 백지복습을 할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사례를 읽고 바로 그냥 동시에 목차 쓰고 내용 쓰고 그 다음에 로마자 2 쓰고 내용 쓰고 3 쓰고 내용 쓰고 요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처음부터 이게 잘 됐느냐? 당연히 잘 안 돼요. 왜냐하면 흐름을 꿰차고 있어야 그게 주르륵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막혔어요. 막히면 다시 책 보고 외운 다음에 다시 하고, 책 보고 외운 다음에 다시 하고 했는데 이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주르륵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특히 저는 이거는 노동법하고 행정 같은 경우에는 한 GS 2기 말, 뭐 3기 초 정도부터는 거의 완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경영조직과 인사노무도 목차를 잡지 않고 하는 게 가능했느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는데 어려웠어요. 물론 어려웠는데 결국에 저는 시험장에서도 이 두 과목조차도 목차를 잡지 않고 시험을 쳤다. 그러면 10분간 시간이 남았을 때 뭘 하셨냐? 오히려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니냐? 더 쓸 수 있는데 라고 하시잖아요. 당연히 저는 그 10분을 굉장히 알차게 활용을 했습니다. 어떻게 했냐면 미친 듯이 써내려 나가잖아요.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썼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검토를 하게 되면 알던 건데 빼뜨린 부분이 보여요. 근데 저는 시험장에서 그 10분이 남았을 때 매 과목마다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쓴 걸 막 읽어 나갔어요. 그래서 노동법에서는 어떤 부분을 제가 크게 발견을 했냐면 조문을 쓰지 않은 걸 한 3-4군데 발견한 것 같아요. 너무 의외였어요. 강사님들이 조문 꼭 쓰십시오. 조문에 배점이 있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조문 까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뇌었는데 검토할 때 보니까 아마 저도 그날 많이 좀 긴장을 했었겠죠, 당연히. 그러다 보니까 조문에 내용을 썼는데 조문을 안 쓴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노동법, 뭐 근기법 제23조 제1항 뭐 이런 거 있죠. 이런 부분을 빠뜨린 게 한 3군데 정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검토할 때 이렇게 V자 표시 있잖아요. 그 표시를 하고 위에다가 쓴 거죠. 그런 거 다 병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채워나갔고요. 행정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검토를 하다 보니까
이거를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늘 부분이 아니었어요. 제가 쓰면은 못해도 4-5줄이 나올 부분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보론으로 활용을 했어요. 보론 활용법 많이 들으셨죠? 어떤 강사님들은 아니 맨 마지막에 끝이라고 써놨는데 갑자기 보론을 쓰면 채점 매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이 학생 막상 시험 칠 때는 몰랐는데 막판에 생각났구만 하니까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론을 아예 쓰지 않는 게 맞았을까요? 근데 저는 보론 썼거든요. 그래서 행정에서 막판에 그 10분 동안 검토하면서 발견했죠. 발견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 손이 진짜 덜덜덜 떨리더라고요. 그래도 어떻게 한다? 난 시간이 남았으니까 미친 듯이 쓴다. 다 마무리를 못 져도 일단 쓴다. 해서 보론을 막 썼어요. 보론을 쓸 때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 2와 3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었거든요. 그러면 보론 쓰고 옆에다가 로마자 그러니까 뭐 문제 2 로마자 뭐 1과 2 사이에 들어갑니다. 혹은 로마자 2와 3 사이에 들어갑니다. 요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. 그래야 채점하신 분들이 아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아시니까 그렇게 쓰고 나서 밑에다가 제 기억에 한 5줄을 막 썼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론까지 딱 쓰고 나니까 시험 종료 종이 울렸어요. 행정은 그렇게 했고요. 경영조직론하고 인사노무 같은 경우에는 다들 느낌 아시겠지만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애워서 거의 그대로 갖다 쓴다의 느낌이고요. 인사노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써도 점수가 나오는 그래서 인사노무는 정해진 답이 많이 없다고들 하죠. 그러다 보니까 분량을 느리게 나름인 것 같아요. 솔직히 막 쓸 때 생각이 크게 나지 않았었어요. 그러다가 저는 인사노무랑 경영조직도 한두 개씩 보론을 활용을 했고요. 특히 경영조직은 저는 분명히 그 수식을 다 그린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검토할 때 보니까 수식을 하나 빠뜨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경영조직도 보론으로 수식을 막판에 막 넣었어요. 제가 선택했던 강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팁을 주셨냐면 2차 시험이 끝나기 직전까지 종이 치기 전까지 절대 펜대를 손에서 내려놓지 말아라. 완벽한 답안지는 없다. 그래서 저도 종이 치는 순간까지 뭐라도 발견하려고 펜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목차 잡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백지 복습할 때 내가 손으로 써 내려갈 때 목차와 내용을 동시에 쓰는 연습을 해라. 저는 이거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.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. 노무사 시험이 인터넷 강의로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모의고사 첨삭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화이팅! 안녕! 영상 보시다가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이것도 궁금하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그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!